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실망감에 매도 물량이 나왔고 삼성전자가 16년 만에 120월선이 깨졌습니다. 뭐 살짝 깨진 거긴 한데 어쨌든 이탈을 했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유발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뭐 외국인들보다 이제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더 나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조선 우주항공 재건주 중에서 일부 선별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거 역시 다 트럼프죠. 오늘 하루 종일 뭐 트럼프 가지고 움직였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 대선 다음 주에 우리 증시가 조금은 부진한 그런 경향성이 있긴 했거든요. 최근 6번의 대선 중에서 그 다음 주에 이제 4번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재료가 막바지에 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성상 시장이 밀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거 이외에 뭐 그냥 저런 패턴 때문에 빠질 일은 없으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으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오늘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나 이런 데에서 보면 아시아 증시가 오늘 대체로 약했거든요. 뭐 중국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아시아 증시가 좀 빠졌는데 뭐 트럼프 관세 이런 것들 부각이 될 가능성은 높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망스러웠다. 이거 오늘 뭐 중국 때문에 아시아 증시 빠졌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UBS에서는 중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또 닐 카시카리가 주말에 이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뭐 내년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인하 폭이 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문제가 될 정도로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좀 재료들이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쉽게 매수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 이제 수출 관련된 지표가 오늘 나왔는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뭐 감소하고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나고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제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지금 수출 걱정이 있는데 11월 데이터까지 안 좋게 나오니까 향후에 실적 추정치를 또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더해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라든가 시장 관련된 뉴스들도 좀 있는데 오늘 자동차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은 올라갔잖아요.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주 전기차 관련된 공급건이 있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뭐 스페이스X에 배터리 공급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자동차주 오늘 강했는데 현대 트랜시스가 파업을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 뉴스가 더해지면서 2차 전지 자동차는 올라갔는데 뭐 그 외 종목들은 그냥 트럼프 가지고 다 빠졌어요. 뭐 조선주 트럼프 이슈로 올라가고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통화하겠다고 해서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비트코인이 오늘 8만 달러 넘어갔다라고 해서 자금이 또 저리로 빠져나가는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팔아서 현금화 하던가 아니면 저쪽으로 갈아타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매매가 나오면서 모든 뉴스가 나올 때 대체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쁜 쪽으로만 평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이 에코프로비엠이 LG에너지 솔루션 강세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 이게 그 LG에너지 솔루션 재료가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죠. LG에너지 솔루션도 빠지거나 에코프로비엠이 딸려 올라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내일장에서 좀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주가가 좀 조심스럽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 저점까지 깨버린 업종이 오늘 소부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일부는 뭐 저점 대비 올라온 종도 적질 않지만 상당수의 종목군들이 8월 5일에 그때 당시가 지수 저점이었잖아요. 그때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보조금 문제라든가 하여튼 칩스법에 대해서 트럼프가 손을 볼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 이렇게 되면 매출이 또 줄어드는 건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도 없진 않았는데, 나쁜 쪽으로 보면서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뭔가 좀 해결책, 시장의 반전,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이쪽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반면에 이제 조선주 강세 보이면서 피팅 업체, 그러니까 피팅 업체라는 건 관 이음새, 이런 거 뭐 구부리고 할 때 관 커브 구간에서는 뭔가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업체가 이제 성광밴드 같은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조선 관련된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조선 관련해 가지고 뭐 그 군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일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미국이 미국에다가 조선소 지어달라고 그래버리면 또 골치 아파져서 그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조선까지 뺏어가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건 이제 머스크가 이제 올라가면서 머스크 관련된 어떤 이슈, 발언, 연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재건,
우주항공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선물은 오늘 되게 독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8,300계약 정도 팔았다가 막판에 선물 매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 8,300 갔을 때 제가 어떤 생각 들었냐면 선물 매도 이력이 이제 만 계약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저걸 왜 이렇게 때리지? 막 그러면서 더 때릴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그게 안 될 텐데 막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때릴 거 다 때려놓고 뒷부분에서 슬쩍 갖고 해먹고서 차익 정리하고 반대 이것도 좀 너무 심하게 때린 것 같아 라는 식의 어떤 반등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외국인들이 5,500억 팔았잖아요. 근데 이게 매도가 강했던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 비중 보면 지난주 금요일하고 똑같았어요. 오히려 낮았거든요. 25.72%였는데 오늘 매도 비중이 25.6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매도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에 25%였는데 오늘 20.78%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했다기보다는 매수를 되게 많이 줄였다. 그리고 매도는 그냥 한 종목. 5,359억 원 순매도인데 삼성전자가 5,440억이었어요. 그리고 순매도 2위가 하나오션 188억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빼놓고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선물 옵션 쪽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럴 때 파생 쪽은 논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트럼프 그러면 깜짝 그러면서 시장 쭉 빠져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한 것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불만인 게 그거였어요. 그 위클리 만기 이런 거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좀 이거 영향 없다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매수 쪽은 조선주, 통신, 방산,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 매도를 했고, 매수 쪽은 뭐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그러니까 기관은 뭐 뉴스 나오면 그쪽에 집중을 해요. 뭐 현대차도 뉴스 나오고 항공주도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항공이 아니라 우주항공도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나오는 쪽에만 골라서 매수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약간 변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약주 샀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약 사긴 했는데 알테오젠이 매도 쪽으로 가 있고 매수 쪽에도 제약이 있긴 한데 반도체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반도체 별로 안 샀었는데 이제 오늘 장에서 종목 수로만 보면 이제 반도체 쪽 매수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주요 종목들 보면 신한창고로 반도체주 매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또 오전에 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그쪽 창고 매도가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주가는 더 빠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외국인들 좀 담았던 것 같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좀 팔고 제약바이오 쪽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고 그 전에 샀던 엔터주들 그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또 기관 오늘 되게 열심히 팔아서 기관 쪽이 어떤 관련된 종목의 하락과 또 상승을 또 양쪽으로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그 지난 주말에 메가세븐이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메가세븐이 올라가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올라갔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메가세븐은 지금으로서는 저게 AI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수나 반도체주들의 AI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계속 빠져버리면 투자들은 미국에서 이제 AI 모멘텀이 죽은 건가? 이래버리면 그러면 트럼프 이슈로만 몰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쪽 종목들만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세븐이 움직여지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증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력 빠지면 안 좋은 쪽으로 영향받는데 올라간다라고 해서 크게 좋아할 것도 아닌 게 됐잖아요. 대신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지표가 금리와 달러 인덱스. 국채 금리가 지난 주말에 빠지긴 했지만 달러 인덱스는 또 올라갔잖아요. 지금 환율이 1,400원 언저리까지 또 왔는데 제가 보기엔 개입이 돼서 1,400원 밑으로 밀린 것 같거든요.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빠져주지 않으면 1,400원에서 막아내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 번 더 밀릴 재료가 생길 수 있죠. 달러 인덱스 빠져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은 매도를 늘렸다기보다는 매도는 정체였는데 매수가 줄인 거였어요. 말 바꾸면 여기서 이제 매도까지 늘어나 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주요 지지선까지 와버린 어떤 대형주들 감안해 볼 때 여기서 이제 조금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와주는지가 중요하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16년 만에 120월선 깨졌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 까만색 선만 제가 따로 뽑아서 보여드리는 건데 역대 120월선 깬 거는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기존에 그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번이 깼어요. 오늘 보면 딱 거기서 몸통이지만 이게 정확하게 55,170원이거든요.
지금 깬 거예요. 예, 깼는데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리먼 사태 때는 깨면 거기서 들어올려가지고 종가로는 그 위에서 끝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제가 여기서부터는 저때 삼성제 분기 적자는 적이 있고 제 기억에 7천억 원인가 적자 났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그 기억이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자 날 때나 나오던 지수대까지 밀려버려가지고 주가대까지 밀려버려서 이게 이제 좀 기술적 반등 시도 또 연기금 이런 데서 이제 좀 뭐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자의 움직임이 지금은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사실은 저기 말이 그렇지 지지선 대고 하려면 5만 5천 원 여기가 아니라 한 5만 7천 원 요 정도 선에서 돌렸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못 털리면 코스피는 여기다 한 50포인트 정도는 밑으로 더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즈음에서 좀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낙폭주들이 한번 기술적 반등하면 세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다 줄타기를 해버리면 뭐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흘러내리는 박스권 막 이런 형태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위치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긴 한데 삼성전자 오늘도 보면 지수 낙폭줄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져버렸잖아요. 이 파생 시장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면 안 되니까 다른 거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제약하고 오늘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이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안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윽박지르는 시도가 나오는지가 단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모두 기운들 꼭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